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의 지난 1분기 월평균 소득은 1,014만 원으로 지난 5년간 254만 원 늘었습니다. 하위 10%는 17만 원 증가에 그쳐 소득 격차가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심사 기준과 절차가 오는 8월 확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과 보도 채널 사용 사업자 선정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고소득자 116명이 686억 원의 소득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게 323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 149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됩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전달보다 39% 줄어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거래가도 강남 3개구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자 이야기의 김종석입니다. 미국 증시가 장중에 2% 넘게 밀리다가 장 후반부에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소폭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 증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 상승 추세를 걷다가 10시쯤인가요? 계속해서 하락 쪽으로 다시 방향을 트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낙폭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7천억 원 넘는 매물을 내놨는데 현물 시장에서 오늘 역시 3천억 원 넘는 매물을 현재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외롭게 시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3,400억 원 정도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다 보니까 개별 종목군들도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스피드 종목 상담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길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라든지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상승 모멘텀은 있긴 했습니다. 미국 증시 앞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저가 매수 유입이 되면서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장시작 후에 코스피가 먼저 장시작 10분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코스닥이 이어서 하락으로 흐름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야박하다 싶을 만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IT, 자동차주들이 힘이 빠지면서 지수도 좀처럼 좀 더 지쳐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6포인트 내리면서 1634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오늘 1660선에서 초반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오전 중에 잠시 10시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이내 낙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200일 이평선까지 내주면서 1630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3,500억 원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이 1,200억 원 정도, 외국인이 개인의 매수 물량과 맞먹는 정도의 3,400억 원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포인트 내리면서 502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오늘 510선 중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전 9시 기관에 잠시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었지만 이내 낙폭을 크게 늘리면서 510선을 훌쩍 내준 모습입니다. 이어서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당시에만 하더라도 개인과 기관, 외국인 모두 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기관이 매도 물량을 크게 내놨고요. 이에 동참해서 외국인도 50억 원 정도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홀로 480억 원 정도 홀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유로화가 반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에는 하락 압력을 작용했는데요. 현재는 3원 30전 내린 1,150원 5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업종들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도주들이죠. IT주와 자동차주들이 힘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특징 보이는 업종 오늘 삼성전자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79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가 다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장중에는 하락세를 모면하지 못했었는데요. 1.5%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생명 오늘 반등에 성공했지만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오르면서 10만 9천 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 역시 오늘 0.9%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금융업종인 신한지주 강보합에서 움직였지만 다시 약보합으로 1.1%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만이 오늘 금융주 중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1%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7% 급락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역시 오늘 5%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세장 속에서의 매력 바로 저가 매수인데요. 저가 매수 유입에 따라서 오늘 반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건설주들입니다. 건설주들이 오늘 저가 매수 유입에 따라서 그동안 하락장 속에서 오늘은 다시 오르는 모습인데요.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강보합에 유지되고 있고요. GS건설과 두산건설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이 강보합, 대우건설은 3%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주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에너지부 장관이 방문을 하면서 한국과의 원전 협력 기대감을 표출을 했었죠. 이에 따라 건설주들이 오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원전 관련주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전 KPS가 2.8% 오르고 있고요. 성광밴드 8.6%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태광 역시 5% 급등하면서 원자력 관련주들 동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 유입에 오늘 또 다른 업종 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조선주들입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리포조선이 강보합에 유지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2.4%, ST조선해양까지 2% 오르면서 약세장 속에서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바로 경기 방어주들 부각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이 4.5%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삼강이 5% 오르고 있고요. 차트상의 나머지 종목들 작게는 1.9%에서 크게는 4%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환율은 하락하고 있네요. 그래도 환율 낙폭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 문제 등 여러 가지 증시 악재가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재 풀이가 여러 곳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지금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더욱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게 밀리고 있고 코스닥 쪽이 낙폭이 점차 심화가 되고 있네요. 1.4% 하락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 특징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미국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 미국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고는 있지만 장중 상승을 이끌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점인데요. 이런 점에서 반면에 선조정을 보였거나 그동안 약세를 지속했던 종목군은 반등세를 보이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선도주의 쏠림 현상 그리고 코스피와 수익률 갭을 줄이는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코스닥도 같은 측면에서 그동안 코스피 대비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데 따라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률 갭이 많이 벌어져 있던 측면을 좀 어느 정도 갭을 메웠다는 측면에서 좀 단기적인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미국 증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제조업 지표가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의 낙폭을 만회하고 역전에 성공했거든요. 네. 미국 증시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저가 매수세도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가운데 전일 미국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플러스 반전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업종별 추이를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의 추세 전환을 좀 확신하기는 어려운 양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럽 관련주들인 화학, 철강, 소재, 금융주는 약세를 지속했기 때문인데요. 유로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가 관련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아직까지는 시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와 기술주가 반등세를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낙폭화돼 업종군이 반등세를 보였다는 측면과 함께 대형주 중심 특히 불안한 장세 속에서 그래도 안정세를 보이는 대형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측면은 하방 경직성을 좀 더 높여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고 하겠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고요. 특히 주식시장이 강한 반등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계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을 기대했던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역시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짜나가면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변동성이 워낙 확대된 상황이고 글로벌 변수들이 아직까지 불안하다는 측면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연일 이어짐에 따라 시장은 강한 반등세를 보이기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이 그리고 또 차익 매물의 압박을 받는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코스피 급락 그리고 오늘까지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12개월 포워드 PER은 9배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과거 평균을 고려해봤을 때, 특히 경기 모멘텀 둔화 시점을 고려해봤을 때라도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딥밸류 구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여전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므로 한두 차례 충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에도 1600선 전후에선 지지력이 확인될 전망이므로 따라서 1630선부터는 중기적으로 저점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적 관점에서는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선도주의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유효해 보이고요. 다만 가격 메리트가 여전히 높은 종목군들이나 밸류에이션 매력도 또는 이익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종목군에 있어서는 좀 슬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가격 부담이 적은 대안 종목 찾기 일환으로서는 중국 위안화 절상 시 부각될 수 있는 중국 소비 확대와 그에 따른 수혜주인 IT, 자동차, 화학업종 외에 유통, 화장품, 음식료, 항공, 여행업종 등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630선이라면 지금 현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630선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현재부터 중기적 저점 분할 매수를 나서도 되는 것인지 네.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해서 좀 피해가 적은 중소형주에 대한 접근은 어떤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곁들여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2010년 들어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수익률 갭이 보합 수준까지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고요. 20일 단기 수익률을 봤을 때는 굉장히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중소형주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었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상황 속에서 중소형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중소형주에 있어서는 여전히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군들로 슬림화하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한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을 확대하게 하기보다는 되는 종목 그리고 확실한 종목들 중심으로 한 슬림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이 압축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1630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은 시간에 조금씩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1630선 전후에서는 언제든지 주식을 매수하실 경우에는 단기적인 투자자가 아닌 분들이라면은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 투자자들께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한 투자 심리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심리적인 부담감과 함께 유럽발 그리고 미국발, 중국발 여러 악재들이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잦아들 때까지 일단 지켜보시고 관망하시고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확실한 방향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께서는 좀 더 변동성이 안정이 되고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중장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언제든지 저점 매수, 특히 분할 매수로 하신다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반등 시도만 살짝 하고 다시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장기화되는 조짐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미국이나 유로존이 주식시장은 좀 잠잠했었죠, 어제요. 한데
우리 시장에는 중국의 긴축 문제가 또 압박을 하고 있다. 이 점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 나온 재료를 보면 미 상원에서 IMF 구제금융에 대해서 조건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또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또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흐름도 또 이제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문제가 최근에는 예전처럼 이제 부동산 관련된 주가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나 가전 등의 판매량이 줄면서 이들 소비업종의 주가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긴축이 중국 내수 소비 활성화이고 또 한국에는 기회이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가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재료 해석을, 주식시장에서 재료 해석을 할 때 무조건 한국 경제에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이제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 시장 내부적으로도 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로존의 문제가 디폴트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펀드멘탈적 요인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흐름에 영향이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 흐름의 악영향이 유로존에서 마무리될 것인가? 이 역시 또 의문점이죠. 미국에서 나오는 주장은 미국의 경기가 유로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고요. 유로존 긴축이 결국에 글로벌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경기 확장 속도를 감안할 때는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의 수치상으로 접근한다면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경기 선행 지수를 좀 볼 필요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어제 발표된 제조업 지수를 봤을 때요. 경기 회복세 둔화가 이제 수치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해서도 약간 좀 부정적으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경기 선행 지수 역시 이제 회복세 둔화를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주식시장 쪽에서는 점점 상승의 모멘텀이 약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침체가 아니라 회복의 강도가 둔화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상승 모멘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여전히 시장 상황은 좀 엉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 상황도 조금씩 엉켜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선물 시장에서도 이 베이시스가 쉽사리 회복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반등이 있어도 단기적인 반등만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조금 반등은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진단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건들이 반등을 위한 조건들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 어려운 시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강한 반등은 아니더라도 낙폭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약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부 요인 말고요. 한국 시장 내부적인 투자 환경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술적 지표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일봉상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벗어났다가 들어오는 그런 과매도 상태에서 하락이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종목의 접근 방식에서도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벗어나면 과매도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수의 경우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타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사실 대단한 악재가 아닌 한 거의 없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볼린저 밴드 하단이 어느 정도 장중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지수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이 그것이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고서 접근할 경우는 오늘의 저점보다 내일의 저점이 더 낮다는 점을 아래다라는 점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하향 추세고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단이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는 것이고요. 당일 저점을 확인하는 정도로 참고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너무 하락해서 이격 조정의 낙폭 축소를 좋게 볼 수는 또 없죠. 또 한 가지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중기 데드 크로스 가능성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하고 60일 이동평균선의 데드 크로스가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다음 주 초에 나타날 것입니다. 골든 크로스 나타날 때 항상 과거에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대의 상황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별로 그렇게 시장 전체적으로 좋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드 크로스 때는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 반등을 기대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환경으로 본다면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매도가 너무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6조 원을 매수하고 4월 한 달 동안 5조 원을 매수했는데 5월 달 들러서 벌써 4조
반밖에 안 흘렀는데도 5월에 벌써 4조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과연 일시적인 것인지 이제 의구심이 들고요. 작년에 30주 샀으니까 뭐 매수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또 하나의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신용잔고를 보면 이것이 또 올해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신용잔고가 많았었던 작년 9월하고 올해 1월을 뛰어넘어서 5조 원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신용잔고 최고치가 시장의 단기 고점 형성 시기하고 일치됐었고요. 문제는 앞선 두 번의 경우가 지수가 조정을 보이면서 잔고도 줄었었는데요. 최근의 경우는 지수는 빠지는데 잔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하락 시에는 신용 매물이 압박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을 봐야 되겠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시장을 끌고 가는 주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현재 수급 상황도 아주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악재도 부담이지만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도 부담 요인이 많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살펴보니까 더 낙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코스피도 1.1%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 간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전히 단기 대응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이후에 움직임을 과거 사례로 찾아보면 작년 두바이 사태 이후에 나타난 조정하고 올 초 그리스 문제가 불거질 때 두 경우가 최근에 볼 수 있었던 조정인데요. 바로 회복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단기 조정에 그쳤습니다. 매번 쏘버린 리스크가 단기 급락을 만들고 또 그것이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번에도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것인가 따져본다면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경기 흐름이 그때하고 지금이 틀리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중국하고 한국의 경기 상황이 조정기에 진입했고 미국의 경기도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기 상승 중에 조정 국면이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수 없는 과거 두 번의 사례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나타날 수 있는 데드크로스 상황에서 또 나타날 수 있는 반등이 그때를 이용해서 좀 현금화 전략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1620포인트에서 30포인트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한다면은 그 반등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단기 전략과 더불어서 1670 만약 넘어선다면은 현금 기존 주식까지도 좀 매도하면서 현금 확보에 주력하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설명을 저희가 잠깐 들었었는데 1620선 이 매수 하단선을 또 제시를 해주셨고 1670선 또 매도할 수 있는 그 권역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낙폭이 조금씩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 기존 주도주들 쪽에서 지금 매물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주도주라고 말씀하신 게 아마도 IT 쪽이나 아니면 IT 부품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굳이 종목을 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삼성전기나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에서 주도주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삼성투자 관련주로 이렇게 인식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삼성투자 관련주라 해서 중소형주들 최근에 상승폭이 컸었던 종목들 쪽으로 접근하는 건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업종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보험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물려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IT 같은 주도 업종과 더불어서 보험주 같은 업종을 좀 조정 시에 매수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중 가운데서 그래도 보험주에 대해서는 아주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이 개인이 홀로 또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4거래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화면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외국인들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단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이틀도 1,000억 원 미만의 이 소량의 주식을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엑스파일 동양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황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우리 증시, 미 증시가 뭐 큰 폭 낙폭이 확대됐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전일 하락세를 이어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전히 뭐 남유럽권에 대한 재무적인 그러한 부분에 따르는 이제 리스크, 안전자산 선호 이런 부분이 진행 중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 있어서의 핵심 주도주라고 했던 전기전자 종목 그리고 자동차 종목 그리고 항공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장세고요. 오늘 그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은 3천억 이상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3,820억의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은 연속성으로 따져봤을 때 셀코리아가 맞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기관에서는 1,12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2천억 이상 대규모로 나온 걸로 따지면은 기관 쪽도 상당히 지금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개인들만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3,400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60억의 순매도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530억의 순매수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기관 쪽에서 450억 순매도를 하면서 이 코스닥 시장 500선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코리아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순매수하는 종목 그리고 순매도하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매수 쪽으로는 상당히 좀 약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쪽도 지수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주 성격 이러한 종목으로 이제 리스크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KTNG와 LG화학 그리고 현대해상 호남석유 그리고 한솔재질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 그동안 핵심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포스코, LG전자, 대한생명까지 순매도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 쪽에서의 그 순매수 종목들 이런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 저점 매수, 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에 대한 저점 매수 개념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라든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생명, OCI, 현대모비스 쪽으로 이 낙폭이 과대했을 때 주워 담는 그런 모습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순매도 하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외국인들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주와 전기전자 쪽으로 핵심 매도 확대를 지금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고요. 종목으로는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 테크인, 기아차 이런 쪽으로 매도 규모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이어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동시 순매수인데요. 오늘 양매도가 이제 기관과 이 외국인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 규모도 상당히 얕고 그리고 이제 종목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와 강원랜드 그리고 LG 하우시스, 삼성중공업과 기업은행 쪽으로 이제 순매수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3% 이상 강한 상승세를 지수하고 상관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선정에도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짜 모멘텀을 갖춘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야 될 텐데 어떤 종목군들이 레이더망에 포착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내수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전자라든가 핵심 주도 종목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관, 공이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을 제외한 나머지 KTNG와 웅진코이, S1, SK케미칼, 호텔신라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다 경기 방어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기존에 계속해서 경기 방어주로 손꼽히던 KTNG라든지 웅진코이 등이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군들 중 가운데 한 종목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웅진코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웅진코이가 제가 저번 주 한 목요일 정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오늘은 AS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일선을 추종하는 그 양선이 계속 나오고 있다가, 오늘 음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선도 그냥 거의 십자봉 형태의 음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여전히 3만원, 5만원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매수가가 이제 37,500원 정도로 지금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있는데요. 37,500원에서 37,850원 현재가 사이가 현재로서는 매수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수하고는 상관없이 웅진코웨이가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해준다 이러면 그동안에 이제 지수 대비 못 올랐던 이유, 그런 이유, 화장품 사업 쪽으로의 진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고, 그리고 해외 부분 임원 사직으로 인한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는 그러한 시점이 오늘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도 여전히 5일 추세선을 따라서 지수와 다른 행보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가 37,500원에서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1차적으로 5만 원까지 바라보고요. 손절가는 35,000원대가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에는 어느 정도 손절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 13일 날 살펴봤던 그 종목이네요. 목표 가격이 10,000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5만 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고 손절 가격은 500원 올린 이 35,000원 선으로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웅진코웨이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백룡승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고 있고 종목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 중에서 지지라인 구축에 성공하는 그러한 종목으로 좀 스마트하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항상 그 지지라인에 지지에 실패할 때는 바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라이브 플렉스 전일 그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지지라인의 지지에 실패하면서 장중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이러한 그 직전의 저점을 깨는 21선을 깨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 바로 매도 처리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가상으로 21선을 지지하는 흐름일 때만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상보인데요. CNT 필름에 대한 그 상용화 기대감으로 최근에 박스권을 역시 돌파해놓고 그 현재 흐름상으로 급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종목을 공략하실 때 특히 지지라인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보 같은 경우는 그 11,000원의 지지라인이 될 때만 공략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또 직전 고점에 돌파에 실패할 때는 차익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고점이었던 13,000원대 돌파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 이 가격을 넘어간다면 상보는 한 15,000원 정도 선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다음은 그 실적 호전이라고 있는 SKC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과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그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수해주면서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은 역시 그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다만 시장 참가자들이 이러한 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붙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러한 구간이라는 점에서 SKC 같은 경우는 그 역시 5일선을 지지하는 흐름일 때만 일단 그 짧게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라이브 플렉스, 상부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살펴볼 종목들 일단 저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던 종목이거든요. SKC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예, SKC는 그 뭐 IT 관련해서 그 소재 쪽으로 그 유망한 그러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 상황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봉상 보신다면 역사적 고점 4만 원에 도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그 강한 시세가 나오는 그러한 구간인데 월봉상 28,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상승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를 한 28,0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보고요. 지지라인을 오늘 장중 저점을 지지라인으로 보고 24,000원을 지지로 보자. 짧게 그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좋겠고요. 물론 편안하게 공략하시려면 눌림목이 나오고 21선 부근에서 또는 살짝 깨는 구간에서 매수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그 시장 상황이 워낙 붕괴가 되면서 수급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제한적으로 일단 접근해 볼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저희가 최일종 팀장과도 한번 살펴봤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목표 가격을 동일하게 해주셨습니다. 3만 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 SKC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입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런 종목도 괜찮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정금증권 박현상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좀 하락했고 오늘 약간 반등이 좀 기대가 되기도 했는데 네. 오늘 역시 좀 무너지네요. 오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장을 보니까는 밑꼬리가 강하게 달리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길래 좀 오늘은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전 9시 반 이후부터 어제 외국인 매도세가 강화되는 바람에 좀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건설주라든지 은행주들이 저가 매수라든지 혹은 건설주에 대한 구조조정 영향 때문에 혹은 이런 그 소식들 때문에 저가 매수세 때문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볼 때는 200일선 지지 여부가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수준,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보시면은 1640선, 200일선이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걸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두바이 악재라든지 혹은 기타 여러 악재들 때문에도 200일선은 지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수랑 내일 지수, 이길 종가까지가 1640선 이탈 혹은 1640선을 복귀하는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을 경우는 현대차 및 기아차, 삼성전기, SDI 같은 기존 주도주들의 어떻게 보면 복귀 여부에 따라서 지수 상승이 좀 더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추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코스닥 부품주들, 특히 자동차 부품주들이라든지 혹은 LED라든지 2차전지 같은 혹은 2차전지 테마주들 그런 같은 경우를 매매하신 전략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종목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많은 종목 빠르게 봐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진 소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24,700원에 매입을 하셨고 9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손절 시기를 좀 놓친 것 같다라고 본인이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예. 현진 소재에 대한 평가 내려주시죠. 일단 현진 소재 보시면 아시다시피 풍력 단조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단 현진 소재가 회사 자체가 나빠졌다는 판단보다는 유가 하락에 따른 풍력 관련주들이 태웅이라든지 동반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같은 업종의 업황이 안 좋다. 라는 그것 때문에 좀 빠진 것을 보고 있는데 네. 관련 보고서를 살펴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주가 약세는 1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내용 때문에 빠진 것이고 하지만 2분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영업이 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추세로 좀 증권사 레포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24,760원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좀 높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전에 사했을 가격 자체도 개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트로서 어떻게 보면은 일단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전략은 좀 잘 사신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약세에 따르면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놀라실 거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지금 길게 좀 차트를 좀 당겨보면은요, 어떻게 네. 보면은 19,000원에서 2만원대 사이가 어떻게 보면 거의 저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 지금 다 가격을 정해드리면은 2만원 정도까지가 지지 여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하지만은 오늘 순매수 상세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기관들, 어떻게 보면 풍력 단조들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에 가장 집중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 여부가 확인이 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가 매수라든지 물타기를 했을 것 같을 경우는 그 다음 분기 회사의 실적이 지나치게 올라 있을 때 혹은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 같을 경우 혹은 현재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을 여러 가지 기타 모멘텀이 있었을 때만 추가 매수라든지 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현진 소재는 회사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음 실적이 좋아질 걸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추가 매수를 하시는 시점에 대한 문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수급이 2, 3일 정도 계속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2만 원부터 들어와서 2만 1천 원까지 확인을 하시고 너무 늦게 샀다라는 아쉬움을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하루 만에 사고 다시 매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상황 시장 판단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판단하신 전략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비중이 90%입니다. 뭐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실지 일단 모르겠네요. 비중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2만 원대가 지지가 되게 된다면은 한 번 정도 좀 기다려서 보내는 전략이 좀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진 소재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분 꼽아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를 27,6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8502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손절하고 재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대로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이닉스 최근에 빠지는 거의 원인은 디램값 약세에 따라서 당분간의 불확실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좀 양산하는 업체인데 도시바에 따른 추격에 따른 점유율의 감소가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밸류에이션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도 기아차와 같이 시장 주도주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 장세 자체가 주도주를 무너뜨리는 장세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더 많이 빠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수급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 매도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27,600원에 사주시면 그 차트를 좀 찍어드렸는데 만약에 그런 모멘텀이 상상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을 경우는 만약 기술적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22,000원 초반대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가격대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가격 자체도 어떻게 보시면은 뭐 많이 5%나 빠졌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하루 정도만 더 5% 빠지게 되면은 네. 충분히 200일선까지 빠질 수 있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라는 것은 아까 현진 소재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국인 혹은 기관 매수가 집중이 됐을 때를 확인을 하시고 즉 확인 후 대응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27,600원에 사셨으면은 손절 라인을 좀 벗어났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60일선이라든지 120일선 이탈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셨어야 됐는데 네. 일단 그 손절을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 그 타이에 의한 장기적인 보유형이 좀 들어가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즉 지금 24,000원대가 좀 유지가 되게 된다면은 한동안은 수급이 깨지 않을 좀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하시다가 만약 22,000원까지 깨지게 된다면은 그때 정도라면은 추가 매수라든지 혹은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신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2,000원 선이 네. 깨지는지 여부를 한번 잘 확인하고 하이닉스 다시 한번 더 도전해보는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이닉스 살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 기아차입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 많이 하락했죠? 자동차 업종 기아차 이분께서는 25%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매수 가격이 21,500원에 매수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 그대로 남겨주셨네요. 금일 급락 중인데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예, 뭐 기아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아시다시피 기아차 지금 오늘 6.9% 정도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최근에 아까 뭐 하이닉스랑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9,500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신 가격대 자체에서는 일단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신 가격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주도주 복귀 여부가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아시다시피 오늘 하루 어제까지는 기아차라든지 기존 주도주가 괜찮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장을 확인하실 필요가 제일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주도주였기 때문에 주도주 자체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좀 다반사였습니다. 네. 아까 시장을 오늘 오랜만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아시다시피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뭐 1640선이라든지 200일선을 지지를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잠시 좀 차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아차가 만약에 5일선이 좀 강하게 깨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강하게 깨졌기 때문에 21선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든지 21선 같은 경우는 27,500원 선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주도주의 복귀 여부에 관심을 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현대차보다 혹은 현대차보다 성장성이 더 높은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홀딩을 하시면서 주도주 복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네요. 기아차. 어떻게 보면 좀 주도주를 섣불리 팔았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도주에 대해서는 일부 물량을 좀 파시고 어떻게 보면은 반 정도 물량이에요. 3분의 1도 파시고 기다리는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기아차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솔재지 질문 올려주셨네요. 9964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대라든지 비중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매도 시점이 상당히 궁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뭐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여쭤보신 분께서 많이 빠진 그 손해가 많이 나진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상으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적 자체는 꾸준한 상승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업황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은 한솔재지라는 종목 자체가 좋은 판단이 들고 있고요. 판매 가격 인상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 하향, 안정화 추세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도 상승 추세가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만 좀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저가가 보시면은 6.9%까지 빠졌다가 지금 종가 쪽에 보시면은 3.6%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밑꼬리가 계속 달고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단 상황 자체는 아직까지 유효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수익을 좀 극대화하신 전략을 하실 거면은 5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한솔재지가 5일선에 지금 12,900원, 13,000원 정도에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13,000원 유지하실 것 같을 경우는 일단 홀딩을 하셔서 수익에 좀 극대화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솔재지는 13,000원 유지 여부를 잘 파악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오늘 좀 오르고 있죠. 하이트맥주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4만 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 하이트맥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4% 지금 오르고 있고 이분께서 어제까지는 손실이 있었는데 오늘 수익으로 갑자기 전환이 됐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증권사에 말하는 재밌는 얘기로는 하이트맥주가 월드컵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그리고 맥주제조 전문 업체인데 일단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외국인 매도와 그리고 외국인 매도와 기관의 매수가 팽팽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차트를 보시더라도 최근 자체로는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일단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최근에는 상승했다 하락했다는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먼 관점, 주봉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일단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월드컵 수혜주라고 말씀드리면 약간은 좀 재밌는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정도 수준까지, 좀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까지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수준보다는 목표가는 높게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파시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차트상의 전 고점인 15만 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잡고 15만 원 도달할 시에는 일부 물량, 반 정도의 물량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추가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15만 원 목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이 한국타이어입니다. 23,1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따로 비중을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궁금증을 제기해 주셨네요. 한국타이어 살펴보죠. 네, 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주도주로서의 위치를 좀 가장 입지를 매김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났던 부분을 도로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일단 종목에 대한 내용은 아시니까 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지금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4,700원 여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4,000원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종가 24,700원인데요. 일단은 21선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 최근에 대한 수급 자체도 보시면은 일단은 어제 전일까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좀 좋지는 않은 모습을 보였고 기관 수급이 지금 팽팽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업황 개선, 원자력과 가격에 따른 업황 개선은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유효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들고 있고요. 추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24,000원 지지를 하게 된다면은 기관 수급이랑 외국인 수급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 하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절이라든지 매도 범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장 대응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대오AL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오AL 철도 관련주죠. 매수하신 가격이 3,625원이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손절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일단 뭐 3,625원 사셨으면은 최근에 가장 고가에 사셨고요. 네. 어떻게 보면 철도 관련 테마주들이라 하면 가장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은 좀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3,600원 정도의 매수 가격을 하셨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21선이라든지 이평선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일부 물량을 정리하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2,800원 정도가 지지가 되지 않을 것 같을 경우는 2단 하락으로 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최근에 테마주들이었고 실적 수반이 가능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철도 테마주라는 게 일단 수주를 하게 되면은 폭발적인 상승세가 있긴 하지만은 네. 수주에 대한 불투명 여부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은 손절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둘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들 자체가 일단 음봉이 세게 나오면은 어느 그 다음날 같을 경우는 양봉이 어느 정도 아침에 나오다가 그 다음에 바로 수급이 무너지는 경우가 가장 좀 최근에 매매 패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가격이 좀 만약에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일부 물량을 정리해야 된다는 좀 생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하지만은 내일 아침 혹은 이길 아침 반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일부 물량을 손실을 좀 줄이시면서 좀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뭐 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테마주 쪽으로 좀 그 매개가 쏠리는 모습은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테마주 쪽으로 특히 실적 수반이 되지 않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2차 전지라든지 LED, 뭐 LCD 업황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라든지 휴대폰 호조 그리고 혹은 자동차 판매 호조에 따른 자동차 부품주 같은 그런 테마 혹은 실적이 수반된 테마주들은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건 여전히 좀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은 실적 호전이 되지 않는 테마주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를 건드리게 되셨다면은 손절 라인을 강력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딱 10% 이상이 마이너스 되는 걸로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일부 물량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수익을 내시는 전략이 가장 일단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어제도 6% 넘게 밀렸는데 오늘 역시 9% 현재 밀리면서 대오AL 동시효과를 또 맞이했습니다. 좀 아쉽지만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밖에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테마주보다는 이 주도주를 찾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뭐 아까도 계속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 장 자체가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클 때는 시장에서는 내수주라든지 포트폴리오 편입 전략 중에서는 내수주, 즉 그 경기 방어주들을 편입하는 전략이 가장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제 자료를 만들 때는 오늘 오전에 만들었는데 항상 좀 오다가 보면 종목이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요. 일단 뭐 현대백화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인 뭐 신규 점포를 통해서 외형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백화점이 마트 매출 비중보다는 백화점 매출 비중이 좀 더 많습니다. 최근에 마트에서는 업황이 좀 좋지는 않지만은 백화점 업황이 세일에 따른 어떻게 보면 호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있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매출 증대가 역시 기대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6.5%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딱 정고점 부근인 만큼 정고점 부근에서 사시는 전략보다는 매수가는 10만 2천 원 정도 어떻게 보면은 밀릴 것 같을 경우에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낫고요. 그리고 손절가는요,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9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빠지게 된다면은 손절을 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만약에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높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12만 원대까지는 좀 잡겠고요. 일단 왜 이유 자체는 정고점 부근이 12만 7천 원, 13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털나는 좀 말이 있듯이 일단 12만 원 정도까지 잡으시면은 그 정도 추가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좀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박현상 대리와 함께 많은 종목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죠.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보다는 그래도 낙폭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0.7% 하락하면서 이 낙폭을 좀 그나마 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역시 1.6% 하락하면서 동시효과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오늘장 마감 상황과 함께 주요 경제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